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아, 방금 산책을 좀 하고서 여러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산책을 하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섞어 다니는 거죠. 근데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뭐 강남대로부터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많은 곳일 수밖에 없죠. 간만에 사람이 없는 그런 개인주택 쪽을 걷고 왔는데 문득 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하는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김포 사는 친구가 있는데 김포에서 꽤 널찍한 집을 상당히 저렴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김포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서울로 오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참 조용하고 서울보다 여유 있는. 근데 딱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만 가도 사실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남이나 아니면은 남양주, 뭐 인천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판교는 좀 덜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여유가 있는 곳에서 사는 거랑 이 24시간 온갖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랄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아, 계속 각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운영할 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되게 성격 좋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되게 밝게 해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산책하면서. 지금이라도 전화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메시지라도 한번 남겨볼까. 많이 고마웠는데 얘기를 못했던 거죠. 매일매일 어찌 보면 쳇바퀴 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아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 처음으로 야간 자율 학습하면서 와, 이거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세상이구나. 그때 충격을 받고
쳇바퀴처럼 열심히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열심히 보냈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두 개만 했던 거죠. 엄청나게.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미친 듯이 살다 보니까 중간에 한 달은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원 신세 보내고 고3 때 공부는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서울 와서도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쳇바퀴 마냥. 별다른 여유도 없고 그냥 계속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두렵긴 했어요. 직장은 갈 수 있을지. 난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학과에서 배우는 공부가 별로 그렇게까지 재밌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맞나?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성경도 더 많이 공부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미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긴 했지만 사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는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숨 돌릴 수 없는 그 쳇바퀴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 때문에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강제되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안 하고 성공하려고 한다? 그거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쥐어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도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못하고 가끔씩 허심탄회하게 놀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저한테는 항상 너무나도 큰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만 보고서 살다 보니까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 가끔씩 억지로라도 템포를 늦추려고는 해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 목적 없이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곤 하는데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진정으로 여유를 찾진 못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말이죠. 나라는 사람은 아직도 계속 조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조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조급함이랑 쳇바퀴 같은 모습이 저한테 목표한 것들을 이루는 순간을 줄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앗아갔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20대 후반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컴퓨터 앞에 있었던 거. 계속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뭘 만들까, 뭘 할까. 그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찌 보면은 이미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같은 템포로 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 저한텐 그런 여유는 없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많이 전달했다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템포와 비전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 그거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뭐하고 살았지. 그런 말을요. 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닌데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난 뭐라고 살았지 하면서.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건 목적지에 달성해야만 끝나는 그런 감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10년 정도 했는데 딱 1년만 더 1년을 꽉 채우는 거죠.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2015년도부터니까 2025년까지는 꽉 채워야겠죠. 2026년까지인가요? 하여튼 뭐 만으로 한 10년 정도는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서는 그 뒤로는 저도 좀 다른 이들의 템포에 맞춰서 여유를 갖고 좀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소원인 것 같아요. 큰 소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딱 1년만 더 나에게 힘과 열정이 남아있기를 딱 그 정도 바라고 있습니다.